예, 이번 시간에는 그 70억 부자인 여자분인데, 본명인데, 사주를 어렵게 하셨어요. 어렵게 보지 말자. 이분의 삶을 통해서 사주를 어렵게 보지 말자. 자, 그냥 산수화처럼, 산수화처럼 보자. 그러니까 뭐 너무를 사주를 이렇게 어렵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쉽게 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 저한테는 이런 분들이 많이 문의가 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제가 2초 사주학처럼 2초 만에 딱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겨울입니다. 겨울. 딱 겨울. 겨울은 춥다. 그리고 겨울은 목을 만들려는 준비를 한다. 준비. 목은 뭐야? 나무야, 나무.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고, 다만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는 오행의 운동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운동성을. 자, 그러나 이것은 현재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냥 나무다. 자, 나무가 겨울이니까 얼지 않기 위해서는 화가 필요하다. 자, 춥다는 것 속에는 수가 들어있다. 수라는 의미다. 수에 임수와 개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구별하지 말자. 자, 그럼 수가 날아갈 수 있어요. 날아갈 수. 왜? 물만 있으면 증발해 버리잖아요. 그럼 증발하지 않도록 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추운 시절의 상황들을 머리에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이다. 자, 그럼 겨울에 추운데 나무가 있나 봅시다. 나무 있습니다. 여기 있죠? 간목, 간목, 을목, 간목. 나무 있다. 그럼 나무가 이 사람한테는 무엇이냐? 나무가 무엇이냐? 임수한테 무엇이냐? 식상. 먹고 살고, 밥그릇이라 해야 됩니다. 밥그릇. 기본적으로 이분은 뭐예요? 먹고 살고, 밥그릇, 재주, 재능 다 있죠? 네, 있습니다. 이분은 이게 많으니까 뭐예요? 목이 많으니까, 수가 목을 많이 키우니까 부지런하겠죠? 부지런하다. 자,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그럼 이런 것도 있지만 자식도 됩니다. 자식. 자, 그런데 목이 많은데 어느 것이 자식이냐? 이걸 구분을 해야죠. 그러려면 간단합니다. 이분의 남편이죠? 남편, 관과 같이 있는 목이 자식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관, 그죠? 여기도 관. 됐죠? 그럼 어느 것이 우리 남편이냐? 우리 자식이냐? 남편이 아니라 자식이냐? 이겁니다, 이거. 일단 이걸 1순위로 보는 겁니다, 1순위로. 이것도 2순위.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없죠, 여기는 없죠? 식상이 없죠? 이것도 아니다. 왜? 여기는 개수라는 비견은
제가 강의에서 사회적 육친으로 제 강의 사회 경제적 육친으로 해서 비견이다. 비견. 그러면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자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게 바로 내 자식인 겁니다. 아니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도 무트가 있죠. 그런데 여기 겁재가 또 간섭하고 있습니다. 이게구나. 이게 내 자식이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좁혀가는 겁니다. 자, 자식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분이 여러 가지 먹고 살고 재능 잘 있는데 또 이런 건 기본적으로 돼 있는 분입니다. 나무가 있으니까. 겨울에 나무가 있으니까. 그럼 자식을 잘 때는 이런 방식을 찾고, 남편도 이런 방식, 남편도 여기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 남편이 여기도 남편 있죠. 이분의 남편, 임수의 남편은 무토인데 비겁과 물이 지어 있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 남편이 비겁과 물이 지어서 식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이 식상은 뭐 남편의 또 관이죠? 이 얘기는 뭐예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같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 이겁니다. 바람을 피운다. 왜? 다른 여자와 같이 있어서 남자 입장에서는 관을 만들고 여자 입장에서는 식상을 만드니까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바람을 피겠구나.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방법을, 그럼 나중에 눈에 익숙하시면은 이게 이제 눈에 금방 들어옵니다. 자, 이분의 돈을 찾아보죠. 돈. 제죠, 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까 겨울에는 화가 필요하죠. 겨울에는 화가 필요하죠. 화. 여기 있으면 병화. 여기도 정화가 있습니다. 재가 있구나. 돈이 있구나. 근데 겨울에 어떻게 많고 이게 장생지에 있다. 장생지. 그래서 4, 9, 금 이런 얘기 들어봤죠? 3, 8, 목 2, 7, 화. 그죠? 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치화. 70억. 이분이 한 70억 정도 재산 있더라고요. 이치화. 겨울에 화가 매우 중요하고 장생지로 작지가 않고 지지에 있으니 전국구적인 부자가 아니에요. 동네 부자 정도. 이칠화. 아시죠? 그래서 70억 정도 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부동산은 있냐? 여기 있습니다. 신금, 부동산, 인석, 문석, 있습니다. 이 문서는 누구한테로 가겠느냐? 나중에는 여기 자식이죠. 자식 있죠? 여기 간목, 간목한테 신금은 임수로 풀어져서 목을 만듭니다. 이것도 전에 제가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위해서 제가 십간론을 한 겁니다. 자, 이게 가서 목을 만들죠. 여기에 다시 수생목 목을 만들죠. 즉, 이 부동산은 자신의 자식에게 물려주는 부동산이다.
물려주는 부동산이다. 네. 그럼 누구 이름 되냐? 관이로 되어 있죠, 관. 네.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찾아보고, 자, 그럼 이 사주를 보면서, 이분이 식복은 있다. 겨울에 목을 키우니까. 그리고, 남편은 여기저기서 바람을 피운다. 돈은 있다. 문서도 있다. 문서는 자식한테 갈 것이다. 예. 또 하나. 이렇게 간단히 보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사주 있는 그대로 읽어버리시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한정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분이 돈을 어떻게 벌었냐? 이 병화는 어떻게 벌었냐, 병화는. 병화는 어떻게 벌었냐? 이 인 중에, 그 인목 중에, 인목이라는 안에 병갑. 이렇게 들어있죠. 예. 무토는 뭐예요? 터전이잖아요. 이 터전. 이게 뭐예요? 관이죠, 관. 예. 관이라는 토가 터전이죠. 이 터전입니다. 무토가. 터전에서 간목이 올라왔죠. 이것을 꽃을 피웠죠. 여기서 꽃을 피우면 어때요? 목은 죽죠. 즉 이게 바로 인사형하고 똑같습니다. 예. 인사형, 즉 이렇게 해서 목이 화를 위해서 결국은 죽습니다. 즉 이분의 재주를 가지고 만든 돈이라는 겁니다. 예. 재주를 가지고 만든 돈입니다. 고생을 했겠죠. 왜? 자기의 식상을 태워서 만든 돈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중개업을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제가 여러분이 쉽게 좀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 10년 공부했는데 사주가 안 보인다. 그래서 용심 잡고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보는 방법. 자, 첫 번째, 계절. 계절 매우 중요합니다. 왜? 계절에서 격국이 나오죠?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용신도 여기서 잡죠? 용신도 여기서 잡습니다. 우리 용신이라는 것도 여기서 잡습니다. 그 다음에 난감하면 인월의 간목은 이때 계절을 잡죠? 계절에서 필요한 글자를 찾습니다. 예, 모든 게 계절입니다. 자, 그러면 겨울이다. 그러면은 겨울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수가 있다. 그럼 기본적으로 수. 딱 수는 목을 키워야 된다. 화가 있어야 된다. 금은 수가 마르지 않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딱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수 입장에서, 임수, 이 사람 입장에, 겨울의 임수 입장에서는 목을 키워야 된다. 이게 뭐야? 식신이다. 식상. 재주, 재능이다. 자식도 된다. 자, 이때 남편의 상태, 남편은 토다. 토도 있어야 되죠, 겨울에. 토가 목에 터전이 되는 겁니다. 터전이. 뭐 있어야 됩니다. 다만, 목이 많다. 토가 많다. 남자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손님으로 썼습니다. 손님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분도 바람을 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남편은 100%입니다. 두 번째, 남편의 상태. 예. 비겁과 물이 지어서 남편, 그래서 식상을 만든다. 나무를 만들고 있죠. 이것은 남편의 관이죠. 그게 여러 군데에 있는 거예요. 여러 군데. 바람 필 가능성도 있다. 이분도 가능성 있는 거죠. 이분도 있다.
그 다음에 3번. 내 자식은, 예. 관과 무리지어 있죠? 관과. 예. 관과 무리지어 있다. 이러면 내 자식을 찾는 거고, 돈. 4번 돈. 예. 겨울에 수가 필요한 화. 화가 위치가 하늘에 있느니, 하늘에 지장간에 묘지로 있나, 쇠지로 있나, 장생지로 있나, 관대로 있나,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12운성이죠. 예, 보면서 그 크기를 살펴보고, 또는 오행의 숫자를 배워요. 숫자. 이렇게 총 동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38목 27화 70억이 되어 있더라. 이 장생지죠. 예, 여기도 있다. 그 부동산 또 찾아보는 부동산. 부동산은 뭐예요? 금이죠. 금이 잘 놓아진다. 누구한테로 가냐? 자식들한테. 예. 그 방향성. 사주 상태와 방향성이죠. 사주 상태와 방향성. 방향. 예. 방향을 보면서 그게 어디로 흘러가는가 딱 보는 거고. 실제 이분이 이렇게 사셨어요. 실제 이분이 이제 중개업을 해서 돈을 버셨고, 한 70억 정도 버셨고, 부동산도 갖고 계시고, 그걸 자식들한테 명의로 해줬고, 남편은 여기저기 바람령 피웠고, 예. 사주 그대로, 예, 그대로 이분이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금일은 여러분께서 사주를 어렵게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계절을 보면서, 계절이 항상 중심이 되는 겁니다. 중심이 되면서 있구나, 뭐가 있구나, 있다 없다 먼저, 있다 없다, 이거부터 구분하는 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 많다 적다. 이분은 많은 거죠. 목이 많은 거, 키울 목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많다, 적다. 예. 그 다음에 방향. 그 다음에 여기 12운성. 예. 여러분 12운성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 12운성. 이런 것을 소원합하면서 그림 보시듯이 그대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어떤 육친과 결합되어 있는가?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을 사주를 보면서 한눈에 쫙 들어오는 연습을 하면 옆에서 본 것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이 70억 부자죠. 부자인 여성분의 삶을 조망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격국 용신 다 필요 없고, 계절을 보고 글자가 있다 없다, 많다 적다, 방향 있고 12분성 있고 어떤 육진과 결합되어 있는가, 이렇게만 하면 굉장히 쉽게 사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사주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니고, 그렇지만 인간의 그 사람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상당한 부분의 행적을 유추할 수 있는 학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